6월 하면 생각나는 건 장마가 아닐까 싶다. 여름철로 접어드는데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고 한다. 이유인즉 불이 나면 집이나 자재들은 타고 없어도 자리는 남아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비가 많아 장마가 지면 지형을 바꿔놓는다는 거다. 그야말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고 한다. 여름을 불에 견주어 얘기해봤지만 딸의 죽음이 가까웠던 그때 그 순간들이 불현듯 생각이 난다. 딸의 백혈병이 재발된 지도 1년여 가까이 되는데 차도가 없다. 삼성병원에서 1차 수술한 것이 재발되어 딸을 살려보고자 2대 목동병원으로 옮겼다. 최선을 다해보자는 아빠의 마음이었는데 25년 전의 의술은 6대 4라고 하는데 딸의 죽음을 보니 확률이 60%든 70%든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설사 99%의 확률로 수술이 완벽한다 해도 내 자식에게 1%의 확률이 올 수 있음을 너무도 실감하는 순간이 6월의 딸의 모습이었다. 고통을 이길 수 없어 몰핀 주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맞아가며 버티는 딸의 얼굴은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그래도 아빠, 엄마를 만나면 고통을 참고 표정관리를 하는 듯 부모를 안심시키고 여유를 보였던 너무나 착하고 예쁜 송이였다. 그 고통의 만분 1이라도 지금 생각해보면 나 자신은 단 하루도 못 살 터인데 아빠, 나는 안 죽어. 하느님이 지켜줄 거야. 어서 학교 가세요. 6월이면 딸의 고통이 극도로 심했던 그 기억이 되살아난다. 누구를 위해 살아보겠다고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울부짖던 소리 없는 눈가에서 나는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아빠였다. 생각해보면 할수록 25년 전의 그 모습이 떠올라 오늘 밤은 꿈에서 사랑하는 딸 송이를 만날 수 있을까? 지금은 내 곁에서 멀리 저 높은 하늘에 있을까? 비행기라도 타고 날아가 볼까? 26세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송이를 지켜주지 못한 아빠의 마음이 너무도 무겁다.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 웃으며 하늘나라로 떠난 내 모습을 그려보며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년간 그림 일기를 써보았다. 그리고 그 그림은 착한 송이의 마음을 담아 기부금을 받아 어려운 이웃에 나눠주었다. 딸의 얘기를 실천하는 아빠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위로해보기도 한다. 2023년 6월 1일 맑음. 아침 산책하다가 오랜만에 오디를 발견하여 몇 개 따서 입에 넣으니 살살 녹는다. 오디는 뽕나무 열매이다. 60에서 70년대에는 시골에서 누에 키우느라고 뽕나무를 많이 심어 뽕잎을 따서 누에 먹이로 준다.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누에고치에서 실 뽑는 모습을 연상하니 오늘의 시골과는 너무도 다른 선진국으로 변신했다. 나는 얼마나 변신했을까? 특히 작업의 변신, 발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다. 오디 따먹고 난 나의 표정은 어땠을까? 이빨은 보라색으로 손도 같이 짙게 물들고 천진난만한 나의 모습을 연상해본다. 아내는 아직도 낯선 시골에 내일은 오디 따서 먹여봐야겠다. 2023년 6월 2일 맑음. 살면서 제일 힘든 일이 아마도 인간과의 관계일 것이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 자신의 가족부터 챙겨야 하는데 동분서주하면서 잃는 것이 많을 때가 있다. 직장에서 동네에서 모임을 가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도 꽤나 있다. 고정관념으로 편견을 가진 자, 남을 험담하는 자, 필요 이상으로 말수가 많아 피하는 자, 앉으면 화투를 하는 자 등등. 가지각색이나 사람의 속내를 알고자 하면 여행을 같이 가거나 식사와 술자리를 몇 번 해보면 인간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제목들이 여러 가지 있을진데 기둥 제목이 있고 석갈에 나무 용도가 있어야 하는 등 생긴 대로 살기 마련이다. 사회도 그래서 돌아가고 간다. 연휴 기간을 귀신같이 잘도 찾아 먹고 다니는 깍쟁이들도 있지만 뿌린 만큼 거두듯이 진솔한 사람도 드문드문 있다. 오늘도 그림 일기는 진행되는데 요즘 내 모습이 어두운지 작업에 검정 톤을 자주 쓴다. 물처럼 부드럽게 여리게 광주 비엔날레 올해의 테마다. 자연과 호흡하고 융합되는 나를 위해
내 작업 욕심도 많으나 진솔하게 느껴지는 이 시대의 영원한 지도자는 없는지, 원칙과 사명감은 어디에다 두고 다니는지. 칼럼을 보면 광주 비엔날레에 박서보 예술상이 등장하여서 한 달도 안 되어 폐지키로 했다는 칼럼을 썼는데, 욕심은 끝도 한도 없고 인간, 은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를 잘 알아야 대접을 받는 건데 아쉽다. 2023 6월 3일 맑음. 근자의 시골 살면서 친구 몇 개 운동을 조용히 하고 있다. 노년에 함께 웃고 짜장면이라도 할 수 있는 허물없는 순수한 친구를 말이다. 아내가 시골 살려면 놀거리, 볼거리, 그리고 친구가 있어야 하기에 준비한다. 서로 의지하며 원하든 아니든 시대가 우리들을 103 시대로 몰아간다. 평균 나이가 83세라니 남녀 차이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허수아비 에코뮤지엄은 자연스레 놀이터가 되어 오늘도 목회자 모임 영성원 지인들이 방문하여 좋았다.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각기 다른 토론이 재밌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이런 주제로 차후 집중 토론기로 하며 작품 감상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아트원 TV 야심작 박서보 예술상 폐지 노욕은 버리시라. 비워두고 갈 일이다. 몇 번 수정하여 오늘 저녁에 유튜브로 방송되니 삽시간에 300회를 간다. 저녁에는 잠깐밖에 돌다가 철봉에 매달리니 바로 눈앞에 보름달인 듯 번뜩 다가온다. 눈 안에 담고 작업실에 와서 터뜨렸다. 내 모습을 달빛에. 2023년 6월 4일 맑음. 지인과 요양원의 치매 환자 이야기하면서 저녁을 함께했다. 치매 환자는 치매 시 다른 병의 고통을 모른다는 얘기였다. 왜 살아야 하는지. 누워서 세월만 쳐다보는 환자 등 40여 명이 요양원에 있다는데, 요즘 우리 부부도 운동을 해도 몸이 굳는지 예전 같지 않아 한숨을 쉰다. 팔팔했던 그 옛날이 언제 지나갔는지 아쉽기만 하다. 나이 들면 건강이 최고라는데 실감한다. 확실하게 잡을 수도 없고 아무튼 기분은 안 좋다. 삶의 목적,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한다. 인생의 주름살이나 오늘 작업해본 우리들의 우울한 얼굴에서 새 세포를 찾아보련다. 맑고 영롱한 명석한 머리와 죽어가는 세포를 증식시키는 공부에 집중할 때인 듯 싶다. 억지 부리지 말고 순리대로 즐겁게 자신감 가지고 내일을 설계하리라. 2023년 6월 5일 맑음. 감춰두었던 오디를 아내에게 꼭 따서 한 주먹 먹이고 싶었다. 오늘 산책을 언덕으로 함께 갔다. 언덕길을 걸을 때는 지그재그로 걸어야 힘이 덜 든다고 얘기도 해주고 암튼 도랑 옆에 내려갔다. 검게 익은 것들을 정성껏 따서 전달한다. 지나던 이웃 아저씨가 웃으며 오디 따는 뽕나무를 보더니 나도 한 움큼 줬으면 하는 눈치에 나눠서 기꺼이 함께 즐기는 자는 분위기, 눈치로 말하고 곧바로 뽕나무 밑으로 내려가 따서 먹기도 하고, 한 움큼 아내에게 전달하니 고향의 추억과 지금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오디, 참으로 새롭게 느껴진다. 60년, 70년대까지만이라도 오디 맛을 알 텐데, 아내가 서울 토박이라 미리부터 시골 살기 체험인 셈이다. 아내는 정말 맛있다를 연발한다. 2023년 6월 6일 맑음. 요즘 며칠은 광주 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폐지 이야기가 미술계의 화제거리다. 아트원 TV 유튜브 올린 시간에 비하여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는 영상이다. 1100회 돌파. 인간의 욕망은 대체로 많은 것이 사실이나 이를 잘 알아서 처신하는 것은 지성인의 몫이기에 인간이 동물 중에 만물의 영장이라 칭하지 않을까 한다. 사람이 어느 순간 과욕을 부리다 보면 꼭 화근이 생기게 마련이다. 작가든 예술가든 정치인이든 간에 자신의 분수를 안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주위 사람들이나 물질에 목말라하는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나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 사고가 났다. 물질의 풍요일까? 욕망의 분출일까? 살아생전에 이름값 더 올리려다 패가망신 당한 꼴이다. 후배가 두렵지 않은가? 미술인들을 졸로 보는가? 오늘은 이런저런 생각의 동물의 세상은 어떨까? 화폭에 담아본다. 울고 웃고 싸우고 노래하며 즐기는지. 잠시 작품 보며 멍 때리는 시간 되셈. 2023년 6월 7일 맑음.
갈수록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인가 보다.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데 자신을 속이듯 변명으로 일관하고 물귀신 작전으로 함께 가려는 행동들이 현대인인가? 아니면 별종인지 참담한 하루였다. 그래도 늘 함께 연휴를 내치닥거리만 하는 아내와 깜짝 여행을 왔다. 강화 낙조마을에서 낙조 보며 왕새우 구워 먹으러 3시간 달렸다. 세상 그렇듯이 저녁때가 되니 흐린 날씨로 낙조는 마음속에 넣고 갯벌의 진한 벌과 바다만을 본다. 그래도 먹거리는 있으니 멋진 방구에서 잠시 휴식을 가지려 한다. 요즘 스파 있는 젊은 세대가 즐기는 펜션을 찾았다. 호텔도 좋으나 색다른 느낌이라 복잡한 일들 잊을 수 있을 듯 싶다. 수많은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연상하며 오늘 작업에 붓을 들었다. 아름다운 것들만 보고 웃자. 2023년 6월 8일 흐림. 이따금 휴식이 필요하다. 늘 있던 곳을 떠나 새로운 세상과 놀다 보면 머릿속이 잠시 딴 세상을 보니까 일시 지워지기도 하나보다. 바로 오늘이 멀지 않은 강화의 서해바다, 동락해변을 거닐며 물은 탁 하나 생각은 맑아졌다. 한 곳에 너무나 집착하다 보면 옆에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보인다 해도 귀한 줄 모르고 남의 것만 좋다고 예술 세계도 내 것도 귀하지만 다른 예술도 함께 보고 들으면 자신의 위치를 잘 알 텐데 등잔 밑이 어두운 걸까? 더욱 깊고 넓은 생각을 얻고자 남의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이따금 생각을 바꿔야 다시 채워질 듯 싶다. 이런 마음에 해변의 풍광을 담았다. 2023년 6월 9일 흐림. 자연 속에 살다 보니 인간에 의해 많은 것들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모습을 자주 본다. 인간이 제일 무서운 동물이라는 말이 새삼스레 다가온다. 자연을 거스르는 자, 오염시키는 자들, 그뿐인가 인간들은 그도 모자라서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는 이기주의자들, 국가 위기까지 불러와 재앙 수준 노인 천국을 만들려는 젊은이들의 횡포는 자신은 만년 살 줄 아는가? 자연만 보고 있으면 한없이 걱정도 없고 편안한데 인간들과 엮이면 엉켜버리는 세상을 한탄하며 아름다움을 화면 속에서 되찾고 성찰해 본다. 마음도 아름다워야 진솔한 미가 보인다. 오늘은 어제 일산 킨텍스 경기아트 페스타 오픈식에 가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느라 바빴다. 이 또한 작은 미술인들을 위한 봉사이다. 주말 관람객 많이 오도록 홍보해 주려고. 2023년 6월 10일 흐리고 비. 자연에 머물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이름 모를 꽃들이 있다. 꽃들도 왠지 자신을 당당하게 상대를 쳐다보며 뽐내는 꽃이 대부분인데 오늘 발견한 그림 속의 꽃은 고개 숙인 남자같이 머리를 숙인 꽃이다. 상상해보건대 인간들도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려고 고개를 돌리거나 땅을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 같이 자연의 세계도 신비스럽게도 색다른 고개 숙인 꽃을 보면서 또 한 번 자연의 섭리에 깊이 감탄하며 자연의 오묘함은 어떤 과학으로도 이겨낼 자가 없는 듯 보인다. 흔히 옛 조상이 써놓은 동의보감을 하나의 예로 보더라도 자연 속에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약초가 그렇게도 많고 효능이 뛰어난지 현대의학이 감당하기 어려운 한의학 자연의 기초를 둔 과학보다 더 오묘한 만물을 보고 실제로 느껴본다. 정말 인간은 자연 속의 개미 같은 작은 존재인 듯하다. 누구는 유치원에서 인생을 배웠다는데 나는 요즘 자연에서 나를 되찾아가고 있다. 70줄에 서보니 김영석 교수의 말처럼 이제야 조금 알듯한 철이 드나보다. 그 옛날에 호롱불이 불현듯 생각난다. 가까이 가는 길이라도 비추려고 꺼질세라 조심스레 들고 다니던 기억도 난다. 살면서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돼야겠다. 보고 싶은 사람은 못 되더라도 말이다. 2023년 6월 11일 맑음. 신비로운 삶 중에 요즘 또 다른 삶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연출해보는 붓의 몸짓이다. 멍 때리기처럼 물감과 붓과 물을 가지고 무상으로 화실에 앉아본다. 그리고 뇌가 시키는 대로 따라다닌다. 그리고 캔버스에 나타난 표현, 결과물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 나의 뭘까? 요즘 생각하는 걸까? 욕망, 목표, 가치를 보여주는 걸까? 수많은 상념의 작업 전과 같이 멍 때린다. 작가들은 이런 경우 흔히 작품의 제목을 무제라고 쓴다.
오늘은 이런 생각으로 잠시 작업에 임했다. 표현된 작품은 독자의 몫으로 돌려본다. 이것은 독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지도 모를 일이다. 2023년 6월 12일 맑음. 오랜만에 시골에 있다가 도시, 성남로 나오니 잠시 화르는 한데 곧바로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환경이라는 것임을 새삼 느낀다. 눈도 몸도 피곤해지는 하루다. 가만히 누워 생각해보니 나는 끊임없는 도전 속에 사는 개척자 같은 인간형임을 발견한다. 아내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궁원이라고 화가로는 물론 삶이 그러하고 함께 사는 생활도 도시 속에 산다고 한다. 오늘 작업은 단순하게 붓과 먹물을 건드려 보았다. 도전하는 인간은 두려움을 모르고 사는 우리네 사람들. 아니 남궁원이라고 이래도 저래도 한번 살다가 먼 곳을 어차피 갈 텐데라고 쉽게 살지. 아내까지 내게 수도 없이 앵무새같이 얘기한다. 그러기는 하나 내겐 유년 시절의 아픈 상처가 오늘의 나를 강하게 만든 듯하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 나 스스로가 시간이 아깝다는 강박관념으로 오늘도 산다. 주변에서 자주 보는 어느 평론가의 말인즉 남궁 교수는 쫓아가면 벌써 저 멀리 달아난 영혼 같다라고 한다.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한 삶에 도전해보면 어떨지요. 2023년 6월 13일 맑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걸까? 내 얼굴을 그려보니 아직도 전쟁터같이 보인다. 편안해 보이지 않는 얼굴이다. 일색으로 물들면 너무도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누구보다도 강한 경쟁심과 투지,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욕망으로 평생을 지내왔다.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한 것이지 남을 해치며 나를 내세우는 일은 추호도 없었다. 남보다 한 발 더 뛰거나 걸어갈 뿐이다. 특히 쉬지 않는 뇌가 고생한다. 오늘은 잠시 나를 들여다보며 열심히 쉬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연착시키는가 고민한다. 건강이 우리 부부에겐 절대 필요한 요소인데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가로서의 끝없는 소망을 쉽게 지울 수가 없다. 겸손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이다. 명작이 아무 때나 나오나 평생 그려봐도 수작이 몇 점이나 추릴 수 있을까? 2024년 근혼식을 앞두고 고민 속에 오늘도 산다. 해맑은 나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2023년 6월 14일 맑음. 21세기는 문화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축사 때마다 정치인들이 읊어대는 단골 메뉴가 현실로 왔다. 한국은 BTS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공연도 없는데 BTS 열풍이다. 서울시는 보랏빛으로 물들여졌다. 전 세계의 아미들이 BTS의 성지를 찾아 특수를 누린다는 뉴스가 반갑다. 군 입대를 위해 국회의 논쟁, 병역 특혜, 도 마다하고 스스로 입대하는 등 깨끗한 매너는 아미들이 칭찬할 만하다. 싸이에 이어 방탄소년단 등 K-P0P은 한국 문화를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켰다. 문화전쟁은 진정 총성 없는 전쟁이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다. 그 힘은 오로지 한국 사람들의 특이한 성격에서 말한다. BTS는 세계를 넘어 영적인 세계로 우리 문화를 소화시키어 출연팀은 물론 나그네들, 이웃 국가까지 실감나게 싸우고 있다. 도록은 연주할 때처럼 잠시 즐거운 것이고 실제는 관람객과 호흡해야 한다. 수많은 시간 속에선 면이 공전하면서 간직한 그것이 명작이 될 때까지 오늘도 수련 중이다. 2023년 6월 15일 맑음. 자신도 늘 가까이 함께하면 아무리 자신을 돌아본다 해도 역시 맴맴한다는 사실을 새삼 느껴본 하루다. 지인을 초대하여 나를 보는 눈의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들어줄 만한 기획력을 갖춘 그였기에 만났고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본다. 첫째, 나이 들어가면서 자신만이 갖고 있는 인생 철학이 대부분 고령화 시대에 매우 걱정되는 시점인데 나는 행복한 고민을 하며 산다. 둘째, 행복한 고민은 다름 아닌 평생 짊어질 작업의 성취도인데 부족하여 노심초사 중이다. 셋째, 노심초사는 곧바로 실천에 옮기는 자가 되어야 남보다 한 발 앞서갈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는 자신을 마음껏 망설이지 말고 자유분방하게 뿌릴 때인가 보다. 머릿속에 고민을 겁이나 망설임 없이 토해야 한다.
어제의 이어인간 시리즈 작업으로 복잡한 내 머리를 그려보았다. 2023년 6월 16일 맑음.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다. 내게 일이 많은 건지, 일을 만들어 즐기는 건지 모호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건강 문제 맨발로 걷기. 그 옛날에도 얘기는 들었는데 흘려들었다. 세상 이치가 그러하듯 때가 있나 보다. 백돌리 친구의 이야기가 너무도 가슴에 와서 즉시 시행하는 특유의 추진력으로 내일부터 솔밭에 맨발 걷기 길을 만든다. 우리 부부의 건강을 위한 것인데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도 좋다. 솔밭이라 침엽수림에서 뿜어대는 그 무엇이 인간에게 너무 좋다고 한다. 접지 현상을 연상하면 우주의 노폐물 벼락을 땅으로 받아 우리네 세상을 지키듯 웬만한 질병은 접지로 해소된다. 찌든 몸속의 노폐물을 땅으로 흘려버린다. 뭐든지 때가 있음을 새삼 느낀다. 한평생 작업해도 거둔다고 될 일이 아니듯 어떤 계기가 돼야 받아들인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귀에 들리지 않으면 의미 없는 수사에 불과하다. 요즘 서울은 방탄소년단 열풍으로 K-팝 성지로 세계의 젊은이들이 찾아온다. 어려운 우리네 경제의 작은 미랄이 될 것 같다. BTS의 춤을 화폭에 담았다. 2023년 6월 17일 맑음. 나이 들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내겐 확고한 인생 철학이 있다. 화가로 남는 길이다. 아내는 교사, 교수와 결혼했다고 자주 이야기한다. 무늬만 화가로 남는다면 마니프 김모 대표는 극적거리다가 세상 끝나면 누가 화가로 쓰겠나. 성공하지 못하면 쓰레기 취급하여 구청 딱지 붙이고 길가에 앉게 한다. 바쁘다고 어정쩡하게 작품을 남기면 쓰레기 취급받는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 나 자신도 그런 얘기로 꽉 차 있다. 그래서 항상 머리는 비어 있지 않아 아쉽다. 하루속히 인생을 즐기며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해서 병도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받아준다고 한다. 예수 믿듯이 말이다. 주술적 신앙도 아마도 간절한 사고로 자식들을 끌고 다닌다. 어둡기만 한두 상을 고쳐볼까? 아니야, 그림은 조미료 없는 담백함이 좋단다. 내일부터는 대작을 시작하련다. 2023년 6월 18일 맑음. 오늘은 무덥다. 맨발 걷기 오솔길을 솔밭에 흙을 깔고 작업한다. 땀이 흐른다. 여름 신호탄이 빠르게 온 것이다. 요즘 화두는 건강이다. 왠지 세월을 잊고 살아야 하는데 허리가 아프다 보니 나이 먹음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신호가 감지되었을 때 속히 고쳐야겠다. 방탄소년단 10주년 기념식이 여의도에서 있었다. 40만 명의 아미들이 한국을 K-팝 성지로 찾아온 것이다. 불꽃놀이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쓰레기도 없었다니 칭찬할 만하다. 하여 BTS의 춤을 그려보았다. 친척 최유미 부부와 동서, LA 손자까지 방문하여 바비큐와 빵을 구워드렸다. 동서와 언제 다시 만나리? 2023년 6월 19일 맑음. 일찍 찾아온 여름이다. 30도가 넘는 폭염이다. 지구촌도 요즘엔 조석으로 바뀌나 보다. 변화를 게을리한 일본이 한국의 변화무쌍한 속전속결에 20년을 앞섰다고 큰 소리치던 그들이 요즘 조용하다. 전통과 장인 정신은 계승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을 과감하게 전환시켜야 지구촌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도국이 된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의 지구촌의 급변에 잘 적응하여 오늘의 개도국에서 믿기지 않는 선진국으로 비상함은 누구도 예측 못한 멋진 결과에 세계가 놀라고 있다. 작가도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자가 마지막 화가로 남을 것이다. 어제는 BTS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보랏빛으로 물든 여의도를 보며 세계 속의 나라는 존재감을 다시 찾아보련다. 이런 생각으로 그려본 작업이다. 오후엔 용산 국제평화미술전에 다녀왔다. 2023년 6월 20일 맑음. 함께 사는 부부가 50년을 잘 사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닌 듯하다. 서로가 짝사랑이 아닌 그야말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힘들 때는 같이 고통을 나누는 것이 부부이다.
그러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있다. 만점짜리 부부가 어디 있을까만 그래도 다툼 한 번 없이 사는 사람도 만났다. 내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인정해야 한다. 아침 산책 중 병원같이 가자는데 이런지 아예 안 간다니 황당했고 섭섭하기도 했다. 그 순간 아내의 생각은 무엇 때문에 노를 자신 있게 했는지 지금도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 아무리 친하고 사랑스러워도 결국은 아침 산책이었다. 당연한 얘기를 이제 깨닫는다고 웃을 자도 있겠으나 함께 영원히 살 수는 없을 텐데 이 또한 혼자 사는 방법을 미리 터득해야 한다. 혼돈스러운 머릿속을 화폭에 담아본다. 그러나 내가 제일 잘한 일이 결혼이라고 했다. 세미콜론. 오늘도 입주 작가 총파티에서 행복 지수 얘기에 난 아내의 선택과 더불어 A 학점이라 자신 있게 말했다. 소나무 숲의 맨발 걷기 코스가 거의 완성 단계다. 내 몸을 맨발 운동으로 정상적인 허리로 만들어 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도전해 보고자 한다. 2023년 6월 21일 비. 요즘은 일기예보가 잘 맞는다. 아마도 과학에 발달한 듯하네요. 꽃모종을 그동안 못했는데 오늘은 맘먹고 봉숭아, 곽꽃, 백일홍 등 시골 냄새 물씬 나는 장독대 주변 꽃들을 챙겨 심었다. 시골의 향을 더욱더 맛을 느끼고자 한다. 아울러 하느님의 말씀 성경의 제각각 해석으로 유난스럽게 난무하는 우리네 교회인대 모교수와 동행한 현역인 무궁화 6개도 참석하여 설교를 했다. 자연스레 송이 딸의 죽음에 대하여 안타깝게 느끼며 눈을 붉히기도 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심하게도 우리 딸을 하늘나라로 부른 그분이 늘신지는 모르나 내게 그 당시를 다시 떠올렸다. 다음 달이면 딸의 기일이 오는데 아빠, 난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하던 일 하세요. 힘들어하는 딸을 보면서도 내게 믿음을 자신감을 주는 하느님을 굳게 믿는 송이가 예뻐서 믿기로 했던 그 23년 전 모습이 떠올랐다. 나의 삶을 얘기하다 보니 자연스레 나온 얘긴데 하여 나는 아직도 하느님의 세계를 잘 모르고 산다고 했다. 그 착하고 공부만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아들의 골수도 맞는데 어찌 이렇게 말하니 영적인 세계를 더 이상 진정시키지 못하고 갔지요. 빵 구워주고 저녁 대접하고 좋은 분들이나 광적인 믿음은 글쎄다. 암튼 접대 마치고 오늘은 물소리, 빗소리, 사랑소리 들으며 화면에 물감을 자신있게 그어댔다. 내 기분이 이런 건지 모른다. 2023년 6월 22일 맑음 가끔 비. 인간 시리즈로 단순하게 담백하게 표현해본다. 머릿속에 꽉 찬 그 무엇을 과감하게 쓸어버리자는 상념에 먹물을 튕겨보았다. 허울 좋은 인간상을 다시 찾아보자. 오후에는 경기도 박물관을 찾아 지원사업 설명회가 있어.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 눈이 너무 피곤하다. 눈이 아프다. 2023년 6월 23일 맑음. 작업을 할수록 다양한 기법과 언어가 발생한다. 대신 가끔 혼돈도 따른다. 오늘 작업은 평소 가지고 있던 작가의 어려운 조형성에 관하여 깊이 고민하는 흔적의 표출로 보여진다. 때로는 산책길의 멧돼지막이 철망이 나를 답답하게 하듯 작품 세계에 있어 아무도 터치 안 하지만 아는 것이 병인 듯 생각이 많다 보면 도식적인 작업으로 이어지기 쉽고 또한 자유분방하면 깊이가 없을 수 있고 좋은 건 무아의 경지에서 자연스레 품어지는 에너지로 화면을 뛰어놀면 굿이죠. 동물만이 철제 울타리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닌지. 2023년 6월 24일 맑음. 허수아비 에코뮤지엄에 색다른 코너가 생겼다. 맨땅을 맨발로 걷는 코스를 소나무 숲에다 만들었다. 공중파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과학적 검증이 된 운동의 하나다. 자연과 가까이 하면 병은 멀어진다. 라는 얘기가 가슴에 와 화살 꽂히듯이 얼마 전부터 몸소 느낀다. 일종의 접지 현상이다. 몸 안에 활성탄소를 밖으로 빼주어 세포노화를 막는 등 자연 속에서 얻는 혜택을 모르고 쉽게 살려고 한다. 근본적인 현대인의 질병을 약으로 주사로 해결하려 하니 우리는 응급처방의 인스턴트 음식에 젖어 있다. 하루속히 실천코자 오늘 마무리된 흙으로의 길을 내일부터 마음껏 밟고 건강한 생활을 자연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뜻을 같이 할 사람은 오세요.
대환영입니다. 특히 침엽수 아래서 맨땅을 밟는 건 최고의 조건이란다. 여름 준비하느라 냉방기 모두를 점검하며 바쁜 하루였다. 노인정에서 감자 캐고 들깨 심고 냉면 한 그릇 하니 나도 시골 사나이다. 2023년 6월 25일 맑음. 세월 가는 줄 몰랐는데 오늘이 바로 6.25네요. 요즘은 자유롭다 보니 전쟁의 아픔이 가슴에 닿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야 그 당시 3살이니 뭘 알겠나. 부모님들이 자식 보호하느라 크게 고생했지요. 그로 인해 아버지 모습은 기억 없고 함께한 어머니만 확연하다. 제가 하여 어려운 집에 살아보겠다고 나를 데리고 왔으니 미운 오리 새끼같이 더욱 곱지 않은 시선에 어머니만 눈치 보며 나를 키웠으니 가슴앓이가 컸겠지요. 다행히 천주교 신자라서 아마도 내 탓이요. 늘 수백 번 새기며 한숨으로 키우고 다시 아이들 낳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바가지에서 행상으로 연명하던 그 시절이 새삼 생각나서 투정 부리네요. 이젠 아득한 추억일 뿐 내 앞가림하느라 내 그림 그리며 건강 챙기는 일이 요즘 시간이다. 아픔 없이 크게 자랄 수 있나요? 아내와 자식들하고 그 옛날의 상흔을 거울 삼아 멋지게 살아야지요. 매일매일 행복하게. 2023년 6월 26일 비. 장마가 온다는 비 소식이 있다. 소나무 숲에 맨발 걷기 힐링 공간을 만들고 나니 비가 살살 왔으면 한다. 모두가 세상을 보는 눈이 자기 편향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아침부터 빗속에 서둘러서 당진 문예의 전당으로 향한다. 빗길이라 조심스레 운전을 시작한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 참석차 아내와 당진 여행길에 나선 것이다. 속내는 3년 전 방문했던 아밋미술관 폐교 활용의 정체를 보다 분석해 보고자 한다. 현장을 보니 역시 열심히 전시하는 모습, 컨셉 설치도 좋게 보이고 노력도 보인다. 연간 12만 명이 다녀간다는 미술관. 성공의 비결도 들어봤다. 주변의 먹거리, 좋은 환경 등이 부럽기도 하다. 내게는 미술관이 방문객 수만이 중요치는 않으나 지역 경제에도 도움된다는 시장 말이 충격이다. 내 고향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이 또한 주민을 위한 봉사이기 때문이다. 빗속에 촉촉하게 젖어드는 마음을 추스르며 돌아가면 더 깊이 있는 성찰도 있어야겠다. 나는 화가로 남는 것이 목표이므로 아미와는 차별대나 공부는 필요하다. 이런저런 상념을 갖고 그 옛날 농촌의 허수아비를 지금의 현대미술로 해석한 작업을 선보인다. 서로 얽히고 설킨 삶의 현장의 허수아비를. 2023년 6월 27일 맑음. 자고 나니 한짐포구. 호텔방 커튼 열어보니 바다가 침대 밑에 있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뮤지엄 컨퍼런스에 참여한 아침 풍광이다. 아내는 업무상 갔는데 여행이라고 즐기는 모습이 천생연분인 듯 고마울 뿐이다. 아침 식사를 바다에 누워 커피와 우유 크루아상, 파이를 먹다 보니 그럴싸한 사진 한 컷에 아내는 더욱 즐거워한다. 돌아오는 길에는 호암미술관에 들러 김환기의 시대별 작품을 보니 그는 천재가 맞다. 여유도 있어 보인 듯 뉴욕 이야기가 많다. 숙미원의 사연은 이국적이지 못하나 얘기거리는 수도 없다. 그 보따리를 내년 금혼식 5월에 마음껏 풀어본다. 해맑은 우리 모습을 그려본다. 오늘 아침은 당진의 한진포구에서 맞았다. 호텔에서 커튼을 걷으니 그림 같은 서해대교가 보이는 포구에 앉아있다. 갈매기 소리는 어디서나 바닷가에 명물이고 멋지다. 어디 하나 흐트러진 깃털이 안 보인다. 먹이를 잡을 때는 그 눈이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는데 물고기를 낚는다. 그릇이나 나무나 새들이나 포구에 사는 어부들이나 도시의 넥타이 부대나 모두가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산책하며 우리 부부의 갈 길은 어디가 종착역일까? 아내 몰래 떠올려 본다. 지금 분명한 것은 종착역을 향해 분명 달리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얼마를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지 모르고 간다. 하지만 울 부부는 나는 화가의 길로 아내는 내조의 길로 두 바퀴가 나란히 달린다. 그 누구 하나 삐걱하면 달릴 수가 없다. 그래서 목표치가 하나 더 추가된 놈이 건강이다. 건강해야 이름도 모르는 종착역에 갈 수 있다. 소금 창고. 당진에서 외놈들이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 국악 공연은 남다른 감성이 생긴다. 2023년 6월 28일 흐렸다 맑음. 오늘 아침은 당진의 한진포구에서 맞았다. 호텔에서 커튼을 걷으니 그림 같은 서해대교가 보이는 포구에 앉아 있다. 갈매기 소리는 어디서나 바닷가에 명물이고 멋지다. 어디 하나 흐트러진 깃털이 안 보인다. 먹이를 잡을 때는 그 눈이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는데 물고기를 낚는다. 그릇이나 나무나 새들이나 포구에 사는 어부들이나 도시의 넥타이 부대나 모두가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산책하며 우리 부부의 갈 길은 어디가 종착역일까? 아내 몰래 떠올려 본다. 지금 분명한 것은 종착역을 향해 분명 달리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얼마를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지 모르고 간다. 하지만 울 부부는 나는 화가의 길로 아내는 내조의 길로 두 바퀴가 나란히 달린다. 그 누구 하나 삐걱하면 달릴 수가 없다. 그래서 목표치가 하나 더 추가된 놈이 건강이다. 건강해야 이름도 모르는 종착역에 갈 수 있다. 소금 창고. 당진에서 외놈들이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 국악 공연은 남다른 감성이 생긴다. 2023년 6월 29일 비. 매주 목요일은 도킹하는 날. 남송미술관 에코뮤지엄에서 작업하는 화가 남궁원과 만나는 사랑의 날이다. 비가 때로는 장대비가 오다가 얌전하게도 내리는 복이 드문 한국의 장맛비다. 요즘이 인생의 전성기 같다고 울 부부는 서로가 업그레이드하며 톰과 제리로 산다. 변화무쌍한 우리들. 그러기에 머리도 아프지만 오늘의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다.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노래 가사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머리 아프니 오늘 작업은 산발한 상상의 내 모습일까? 힘차서 좋다. 벌써 6월 29일, 7월을 잉태하는 밤이기도 하다. 오늘 캔버스 56개를 주문했다. 그림 일기 마무리하기 위한 마지막 캔버스다. 365점이 7월 19일이면 완성된다. 수많은 드로잉과 글을 읽어보며 지난 1년도 회상해본다. 2023년 6월 30일 맑음. 비가 오고 맑게 괜히 무척이나 무덥다. 동남아 여행 온 기분이다. 할 일은 해야 하니까 더위쯤은 개의치 않는다. 백둥계곡의 시원한 물에 풍덩 담그고 싶은 충동이다. 그 옛날 젊었을 때는 만사 제치고 물속에 들어갔을 텐데 이 또한 세월이 앞을 막아준다. 전시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작가를 맞이한다. 들어올 때는 기분 좋은데 나갈 때는 섭섭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작가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미술관이라 판매는 하지 않지만 작가에게 힘은 가지고 가도록 해야 하기에 대화를 많이 하는 작가는 자신이 성장됨을 느끼지만 전시를 마치 이력서 한 줄 쓰자고 다녀간다면 서로가 실망이다. 나도 관장이자 그 이전에 화가이기에 누구보다도 작가의 심정을 잘 안다. 끝이 없는 작업 세계는 정답도 없는 창작 세계지만 냉정한 평가는 관람객이 한다. 패널에 한지 작업하고 먹물 뿌리고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모양을 남겨보았다. 남궁원의 그림일기와 작품은 매달 이어집니다. 다음은 2023년 7월분 마지막 일기가 방송됩니다.